안녕하세요. 김백종입니다. 시험 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올해부터 방문각에서 이게 모의고사에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8대2 이 정도의 비중으로 얘가 본인의 실력에 의한 점수라면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건 얘가 기술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오지선다. 근데 지금까지 요 20%에 해당하는 요 기술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쪽 점수를 기술적으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랑 패턴을 많이 바꿨어요. 자, 지금은 정규 해설이라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쭉 나가겠지만 아마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막 강의를 찍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좀 봐주시면 이 기술 점수 올리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학습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는 강의 들으면서 하시고 여기 모의고사 시험 칠 때는 자기가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시험 치고 하면서 기술 점수 올리는 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셔라. 자, 출발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전환, 병합, 분할 쉬워진다. 이거는 맞는 표현. 요거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성 이야기 나왔고요. 부정성은 핵심 단어, 집약화 요구되는 거 맞고 물리적 공급 안 된다는 거죠.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주변 환경 이야기 나오고 외부 효과 이야기 나오면 그럼 부동성이죠. 그래서 부동성 체크하시면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부정성 이야기 나왔는데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재생산 이론 이야기 나오면 영속성이거든요. 감가 이론 적용되지 않는 것도 영속성이고 부정성 나왔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틀렸다.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4번 확실히 틀렸다. 밑에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똑같이 틀린 것은입니다. 공간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다. 지하, 지표, 공중공간 포함된다. 요건 기본이니까 맞고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이야기, 시장 이야기, 가격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이니까 이것도 맞고요. 물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렇게 나오니까 공간, 자연 포함되는 거 이것도 맞고요. 토지 및 거정착물, 요거 민법상 부동산이죠.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요것도 맞고요. 등기 등록 공시방법 갖춘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 준부동산 이야기 나왔습니다. 준부동산은 위치로 따지면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중에서 법률이고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민법상 부동산에 포함된다. X. 민법상 부동산은 아까 뭐였습니까? 요거 어디 갔어요? 토지 및 거정착물이죠. 그래서 5번 확실하게 틀렸다. 이것도 난이도 하짜리. 3번. 바르게 연결, 옳게 연결된 겁니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토지다. 그럼 이거 바닷가 말하는 거거든요. 빈지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빈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밑으로 가서 빈지 아닌 걸 쳐내요. 바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포락지, 디귿 필지. 니은은 볼 필요가 없고요. 하나의 집은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필지죠. 그래서 디귿은 필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그러면 디귿 획지니까 아니고 정답은 1번.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기술이에요.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럼 수요 증가거든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자, 수요 증가를 묻고 있다. 대체재 수요가 증가, 얘가 수요 증가하면 나는 수요 감소. 그래서 얘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보완재 수요 감소, 얘가 수요 감소하면 보완재니까 내 것도 같이 수요가 감소. 얘도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대체재 가격 상승, 얘가 가격이 비싸지면 이거 안 사겠죠. 이거 안 사면 나한테 넘어올 거니까 나는 수요 증가. 그럼 얘는 수요가 증가.
지금 질문한 게 수요 증가 물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 더. 대체재 가격 상승. 그럼 얘가 가격이 비싸죠. 그럼 이거 안 살 거야. 안 사면 나한테 넘어오니까 대체재니까. 그러면 나는 수요가 증가. 수요 증가 확실하게 3번 그래서 이걸로 끝. 금이집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이집 모형은 대표적인 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탄수기공. 이거는 이제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탄력도로 비교하면 수요의 동그라미 치고 기울기로 비교하면 공급의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친 게 더 크면 수렴형이다. 탄력성으로 비교하고 있죠. 1번이. 그러면은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게 더 크죠. 얘는 2.0, 1.5니까. 그럼 요거는 수렴형이 됩니다. 동그라미 친 게 더 크면 수렴형이다. 자, 옳은 걸 물었으니까 그러면은 1번은 옳은 거죠. 틀렸지. 쏘리. 발산형인데 수렴이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수요 곡선 기울기 물었습니다. 기울기면 기공. 그러면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공급 2.4 여기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친 게 0.8보다 더 크죠. 그러면 수렴형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수렴형이에요. 그러면 수렴형이다 그랬으니까 2번이 맞네요. 그래서 2번이 다시 답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 절대값 기울기 나왔다. 기공. 그러면 공급 쪽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그리고 얘가 더 크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수렴형이다. 수렴형이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2번 끝. 밑에 거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엔 6번. 6번은 전형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자, 바로 풀게요. 꽁수라고 이렇게 일단 기본 틀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요 함수가 P는 마이너스 Q. 요거 적을 때 요거 D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Q만 딱 적으세요. 더하기 60. 공급 함수가 P는 3분의 2 Q 더하기 20. 이후 수요 함수는 변하지 않고 안 변했으니까 똑같이 P는 마이너스 Q 더하기 60. 근데 공급 함수는 변했습니다. P는 3분의 2Q 더하기 10. 이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걸 잘 못 푸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분수로 나오는 경우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분수 안 되는 거 하실 생각하지 말고 계산기 있으니까 3분의 1을 2 나누기 3을 계산을 바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2 나누기 3 하면 얼마예요? 2 나누기 3은 그럼 0.666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0.67 이렇게 바꿔놔 버리세요. 이게 편하실 거예요. 분수 계산하시는 것보다. 자, 요 상태에서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두 개.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야 되니까 0.67Q 더하기 20번 마이너스 Q 더하기 60. 요거 넘어오면 1.67Q는 이렇게 넘어가면 40. Q는 그러면 40 나누기 1.67을 합니다. 40 나누기 1.67은 그러면 23.9 나오거든요. 23.9 나오니까 24겠죠. 아까 반올림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Q는 24. Q에다가 24 넣으면 그러면 P는 요거 24 넣으면 36이죠. 36. 그 다음에 요쪽 거 계산하시면 0.67Q 더하기 10번 마이너스 Q 더하기 60.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1.67Q는 요거 넘어가면 50. Q는 50 나누기 1.67. 50 나누기 1.67은 29.9 나오니까 30 나오는 겁니다. 30 나오면 P는 얼마? P도 30이 되겠죠. P도 30. 그래서 Q는 24에서 30 같고 P는 36에서 30 이렇게 간 거예요. 기존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은 여기에서 기존 겁니다. 균형 가격이 36만 원이다. P가 맞죠? 그러면은 맞네 확인하고 1번 동그라미 치고 끝. 자, 여기에서 하나 익혀 나가실 거. 요게 분수 약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훨씬 편해진다는 거. 좋은 거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요거는 옳은 거 물었고요. 수직입니다.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죠. 수직이다. 수직선 완전 탄력 아니다. 비탄력이다. 틀렸고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빨리 요거 탄력이죠. 1보다 크면 탄력이면 비탄력이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고요. 이게 둘 다 틀린 겁니다. 틀렸다. 틀렸다. 수요함수가 P는 200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P니까 얘 P가 200이다. 200. 그러면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P가 200이면 그러면 수평성이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 맞죠? 자, P가 200이다. P가 200이다. 완전 탄력이다. 확실히 수요함수인지 공급함수인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 8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답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밑에 거를 체크를 안 해드리잖아요. 밑에 걸 공부하는 목적이면 밑에 것도 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고 시간 안에 풀어내고 틀린 거 이런 것들은 딱 답 나왔다 그러면 안 하는 습관 기르는 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거 다시 풀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공부는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틀린 것은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 요거 돈이 있는 수요예요. 가격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 실질적 수요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1번은 O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도 증가한다. 요거를 정상제라고 한다. 2번도 O. 소득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부르고 반대로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예외적인 재화가 있는데 그건 열등제라고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도 증가하면 다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O고요.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이 장기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공급이 증대하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면 빨리 세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한다. 원자재 가격 비싸졌습니다. 철근 가격 비싸진 거죠. 공급 감소죠. 그래서 공급 곡선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5번도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막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일부러 어려운 걸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9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설치대 발생 비옥도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리카르도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마샬 이야기 나오면 준지대 이야기 나오는 건데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일시적인 거 맞죠? 이게 핵심 단어고 소득을 준지대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한다. X입니다. 경제지대는 파레토 이야기고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입니다. 얘는 위치 이야기 나오면 틀렸고요. 위치 이야기 나오면 튀넨입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헤이그 수지랑 마찰이 있구나. 마찰 비용 이론에서 교통비는 마찰 비용과 지대의 합으로 산정이 된다. 틀렸죠. 마찰 비용이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 산정이 되니까 4번도 틀린 거고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한 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지대 요구할 수 있다. 왜? 소유권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옳은 것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분기점은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만약 이렇게 있다. 분기점은 얘가 이만큼을 가져가고 얘가 이만큼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심지가 그래서 분기점은 여기에서 된다. 그래서 작은 도시 쪽에서 가깝게 형성이 됩니다. 큰 도시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서 결정된다. 1번 틀렸고요.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게 핵심이죠. 유인력 계산한 거예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 8가지 원칙 이야기 나오면 넬슨이거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2번은 넬슨에 대한 이야기예요. 3번 해리스와 울만 다 핵심 이론이죠. 도시의 다핵 구조에는 중심 업무 지구와 천의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실제로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정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업무지구 천위지대가 있나 없나가 핵심이 아니었잖아요. 다핵심 이론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뭔가를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세모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요거 맞죠? 수요. 공급자 관점, 이건 틀렸죠. 수요자 입장입니다. 공급자 이야기라면 운송비 나오고 비용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들은 래쉬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베버죠. 베버. 그래서 4번도 확실히 틀린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얘는 전형적으로 자주 봤던 거니까,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이다. 그래서 표시될 때 이렇게 표시되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는 해리술만인 경우에는 천위지대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심 업무 지대는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11번. 자, 11번은 입지계수 문제고요. 계산 문제죠.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요. 입지계수는 항상 공식이 뭐냐 그러면 밑에가 특정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의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렇게 해가지고 입지계수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요 비중이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냐, 이게 퍼센트로만 계산이 돼요. 그럼 빨리 전국에 해당하는 걸 요렇게 박스를 쳐요. 얘가 전국입니다. 근데 총 280명이 있는데 전체가 A 산업은 100명이잖아요. 그럼 요걸 비중을 아셔야 된다고요. 비중을 알려면 나누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 나누기 280 이렇게 계산하면 0.357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이 90 나누기 280번 그럼 0.321 같으니까 0.321. 그래서 전국에서 각 산업의 비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똑같이 비중을 따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40 나누기 150을 하면 26%예요. 0.26. 50 나누기 150 하면 0.33. 60 나누기 0.150을 하면 0.4. 요것도 똑같이 60 나누기 130 하면 0.46. 40 나누기 130 0.30 30 나누기 130 0.23. 입지계수라고 하는 건 요거보다는 요게 더 커야 기반산업이에요. 여기 1보다 크게 나오는 걸 기반산업이라고 한다. 요걸 입지계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국보다는 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0.357보다 높은 거는 얘죠. 0.321보다 높은 거는 얘죠. 0.321보다 높은 건 얘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치놓은 게 기반산업이 되는 거죠. 해당 지역에서. 그래서 보시면 X지역에서는 기반산업이 2개, Y지역에서는 기반산업이 1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된다. 자, 12번. 시장 점유율,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근데 얘는 개선 전, 개선 후 해가지고 마찰 개수가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2개를 각각 해보면 돼요. 자, 점포 A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면 바로 여기서 계산 때려버립니다. 거리는 3이고 마찰 개수는 2다. 그럼 얘가 당기는 힘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요거의 제곱분의 450, 거리 제곱분의 면적. 그러면은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450 나누기 9죠. 그럼 50이 나와요. 얘의 힘은 50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점포는 2의 세제곱입니다. 전이니까. 2의 세제곱을 해버리면 8 나오거든요. 그래서 1200 나누기 8은 150이 나와요. 150.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250 나누기 5는 그럼 50이 나와요. 50. 자, 질문이 뭐냐 그러면 따르르륵 했으면 B점포
이용 확률이 얼마나 변화하겠느냐. 그럼 이거 물은 거죠. B점포 요거. 그럼 원래 그대로 하면 얼마예요? 전체 힘이 얼마입니까? 50 더하기 150 더하기 50을 하면 250이죠. 250분의 자기 거는 얼마? 150. 요게 자기 점유율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뀐 걸로 가봅시다. 요렇게. 바뀐 걸로 가면 얘는 똑같이 50이고요. 자, 색깔 바꿀게요. 힘 계산하면 똑같이 50이고요. 요것만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제곱이 들어가니까 100, 1200 나누기 2의 제곱이면 4는 300이 나와요. 얘는 300. 얘는 똑같이 50이겠죠.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바뀐 후는 전체면 얼마예요? 400이죠. 400분의 얼마로? 400분의 150으로. 아니죠. 400분의 300. 자기 거. 요렇게 된 거죠. 자, 요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아래 표와 같이 변화하였다면 B점포의 이용 확률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근데 문제를 푸는 거 보시면 안 푸는 게 낫겠죠? 자, 150 나누기 250은 0.6. 300 나누기 400은 0.75.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은 15% 증가죠. 그래서 15% 증가. 이렇게 정답이 되는데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베버 이야기. 틀린 것은 제품이나 원료의 수송 수단이 바뀌는 적환 지점은 이런 지점을 이야기하고요. 적환 지점의 운송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장 입지에 유리하다. 1번은 O입니다. 적환 지점은 배에서 육상으로 옮겨 싣는 항만이나 이런 데를 적환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다.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다. 집적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집적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뭉쳐 있으면 유리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비 비중이 적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나을 수 있고, 기술 연관성이 있으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계열 회사들이 한 지역에 같이 있으면 자동차 완성시키기 위해서 걔네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있어야지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적 지역에 해당합니다. 원료 지수, 원료의 무게예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원료가 무거운 겁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럼 제품이 더 무거운 겁니다. 원료보다는.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더 큰 공장이다. 원료가 무거운 공장이다 이 말이에요. 원료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3번도 맞죠. 원료 무거우면 원료 원체에 가는 게 좋아요. 보편 원료, 물 같은 거, 아무 데서나 다 나오는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 증가 산업. 중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원료는 가볍다는 이야기예요. 가면 갈수록 중량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원료가 가벼우면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시장 근처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보편 원료도 시장 근처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 제품 무게 다 맞는데? 제가 실수했나 보네. 다시 봅시다. 제품이나 원료의 수송수단이 바뀌는 적환 지점은 운송비 절감 효과가 크다. 공장 입지에 유리하다. 다시 맞고요. 운송비의 비중이 적다. 기술 연관성이 높다. 계열화된 산업이다. 그러면은 집적 지역에 입지하는 거, 집적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좋아요. 예, 지금 불리하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왔다가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2번이 틀린 거다. 유리합니다. 14번. 옳은 것은 최소 요구 범위. 이게 34회 때 지금 기출로 나온 건데, 요거는 1번하고 2번하고, 자, 밑으로 설명드릴게요. 최소 요구 범위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의 수요자의 숫자. 요거는 범위의 개념이 아니고 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최소 요구 치. 문제가 좀 개떡 같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걸로 보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얘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아니고 최소 요구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얘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건 내 재화가 어디까지 갈 거냐니까 마지막에 수요자가 0이 되는 수준. 다시 말하면 정상이윤이 아니고 수요자가 마지막 한 명이 있는 그 범위까지가 재화의 도달 범위다. 그래서 요까지는 아니다. 고차 중심지의 경우는 저차 중심지보다 숫자는 더 적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얘가 옳은표요. 고차 중심지는 예를 들면 대학교고요. 저차 중심지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초등학교보다는 그 숫자는 더 적고 같은 지역 안에 대신에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거죠. 초등학교는 이것만 커버하지만 대학은 이만큼 커버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다. 3번이 O. 그래서 옳은 것은 요건 3번인데 이 문제는 난이도로 따지면 난이도는 상입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관련 옳은 것은 세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렇게 하셔가지고 거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취재하러 갔다가 종량이 발생했다. 자, 이렇게 놓고 취득세와 인지세는 기업과 디귿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기업이면 지방세 맞고요. 지방세. 디귿이면 취득 단계 맞고요. 인지세는 뭔지 모르겠다. 인지세는 모르겠다 치고 원래 인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인지세가 지방세라 그랬으니까 지금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걸로 할게요. 일단 틀렸어요. 옳은 거 물었고요. 취득세는 기업 디귿. 취득세는 기업이니까 지방세. 디귿이니까 취득 단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 국세 맞고 그다음 리얼 처분 단계. 요거 처분 단계 아니죠. 처분은 양도할 때 하는 거 이건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 재산세 요겁니다. 기업 지방세 맞고요. 미음 보유 단계도 맞고. 그다음 종부세는 종부세 니은 국세 맞고요. 국세 맞고. 그다음에 미음 보유 단계. 요게 맞네요. 그러면은 3번 요거 체크하시고 한 번 더 확인. 자, 다시 재산세 요거 이야기하는데 재산세는 기업이니까 지방세 맞고 그다음에 미음 보유 단계니까 요것도 맞고 종부세는 요거 이야기합니다. 니은 국세니까 요거 맞고 그다음에 미음이면 보유 단계니까 요것도 맞고 확실하게 맞다. 그러면 3번이 정답 확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시행되고 있는입니다. 그럼 우리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알잖아요. 않는 게 뭐예요? T초소죠.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TDR, 초과이득세, 소유상한제거든요. 요거 체크해 낼게요. 소유상한제. 요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X라고 해볼게요. 요거 안 하고 있고. 초과이득세 요것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DR 요것도 안 하고 있죠. 요거 세 개는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쳐내고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쳐내고 그 다음에 이형 들어가 있는 거 쳐내면 그러면 남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틀린 것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시장 실패 이것도 수정하는 것도 당연히 맞고 정부가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등을 위해서 개입하기도 한다. 2번도 맞고요. 정부가 시행하는 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이 좋은 말이죠. 자가주택 보유 촉진시키면 3번도 좋은 말 맞고 분양가 상한제, 비축제도, 종합부동산세, 정부의 직접 이런 거 틀리면 벼락을 맞죠. 직접 개입 수단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직접이고 비축도 직접인데 여기 세금 이야기 나오면 세금 부담금 이런 거 나오면 다 간접입니다. 그래서 4번은 확실하게 틀렸다. 세금인데 직접이다. 틀렸다.
다음과 같은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는 일단 연간 기준이며 현금 흐름은 기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딱 보자마자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제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타임 스케줄부터 이렇게 그리시고요.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그럼 돈을 적어봐요. 매년마다 5천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50, 50, 50 이렇게 5번이 들어오는 거죠. 보유기간 말에 매도 가능 금액. 보유기간 말에는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순현금을 따져야 되니까 5억인데 10%가 경비예요. 그러면 90%만 내가 받는 거죠. 그러면 5억에 5, 9, 45, 4억 5천이죠. 그래서 매도해가지고는 4억 5천을 5년 후에 벌어들인다. 얘가 들어오는 돈 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재 가치 얼마냐, 이거 다 땡겨오면 얼마냐, 이걸 물었으니까 다 땡겨와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는 똑같은 거 5개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면 된다. 5년 5개에 대한 연금의 현가계수는 4.329를 곱해라. 원래는 5개니까 곱하기 5를 내야 되는데 얘가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요거 곱하기 50 곱하기 4.329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계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450 요거는 일시금이죠. 한 번이니까. 그래서 일시불에 대해서 5년 앞으로 땡겨오면 요거 곱하기 뭐 해라? 0.783을 해라. 그래서 450 곱하기 0.783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하면 50 곱하기 4.329는 하면 216.45가 나오고 밑에 거 450 곱하기 0.783을 하면 352.35가 나오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568.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68.8이면 3번이 정답이다. (19) 번은 주거정책에 대한 이야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 자, 임대료 보조해 줬습니다. 보조. 보조하면 기본적으로 수요는 증가합니다. 소득 증가시키는 효과 맞고요. 단기니 장기니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수요 증가합니다. 보조금 줬으니까. 그러면 기역은 들어가야죠. 그래서 기역 없는 걸 쳐냅니다. 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두 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을 봅니다. 정부의 규제임, 규제한 거죠. 공급자 규제하는 거예요. 가격 밑으로 해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요거 맞고요.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 규제를 했습니다. 증가하는 거 아니죠. 감소한다 그랬죠. 규제 당하면.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럼 니은 들어가 있는 걸 쳐내요. 그래서 니은 들어가 있는 것도 쳐내고. 그러면은 두 개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디귿, 리얼. 자, 주거급여, 돈 주는 거죠.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거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급자 보조 방식이다. 딱 틀렸죠. 주거급여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공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차인들한테 돈 없으니까 주는 거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임차료 주든지 돈 준다는 거예요. 수선 유지비 주든지 아니면 물건을 직접 이렇게 주든지 하는 것들은 다 주거급여의 항목에 포함되는 건데 공급자 보조 아니다. 그러면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쳐내면 그러면 요거 날라갔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든지 하고 밑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연세가다죠. 그래서 연세가다 요렇게 하고 4, 4, 3, 3, 660제곱미터 이건 초과로 넘어갑니다. 자,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초과하면 이거네 그냥요. 4개층 그러면 5개층이면 5개층 아파트는 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연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요거 세 개는 아니고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내 동생 300이 동생,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요거는 공법적 내용이지만 이거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일단 20번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투자 위험입니다. 금융위험 이야기 나오면 부채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현금화 이야기 나왔죠. 현금화는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동성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리고 조심하실 건 여기에 박스형 문제잖아요. 근데 밑에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난이도가 오히려 쉬워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기억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다시 쳐냅니다. 요거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운영위험. 부동산 운영하다가 생기는 모든 위험이겠죠. 근로자 파업, 경비, 변동, 야기들 수 맞죠?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러면은 니은은 맞다고 보시면 되니까 니은 없는 거 쳐내면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 디귿.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투자 비용의 회수 기간이 길지만 경기 침체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배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세모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가 있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요건 확실히 맞죠. 돈 많이 빌리면 내 수익률 올라갈 수 있지만 대신에 위험도 커진다. 그러면 리얼은 맞는 거. 그럼 리얼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것도 아닌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 그래서 이거 몰라도 충분히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 다음에 디귿을 몰랐어. 모르면 요 디귿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다는 거지? 이런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평상시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된다.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 회수 기간은 짧게 회수할 수 있지만 대신에 경기 침체에 민감합니다. 상업용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자, 요 내용은 제가 평상시에도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푸시라고. 자, 요거 집을 요렇게 그리고요. 이건 형태를 익혀 놓으시면 좋아요. 요건 제 방식대로 풀어 드릴게요. 다른 쌤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 선생님, 자기 선생님 방식대로 푸시고요.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숫자를 그대로 다 옮깁니다. 총 투자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1000, 10억 원. 그 다음 지분 투자액 4억 원이니까 여기가 400. 그럼 여기는 600. 가능 총소득이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 요걸 좀 익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3빵빵빵빵 만 원이잖아. 만 원이면 얘가 요렇게 되면은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면 30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이건 3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걸 한번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렇게 얘가 만약에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5천만 원이 되는데 요거는 35천만 원이니까 우리 5천만 원 하는 건 배웠잖아요. 50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500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억 단위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서 못 푸는 거죠. 이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산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3억이에요. 가능 총소득 3억, 3빵빵. 그 다음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10%, 10%. 그 다음에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자, 금액을 적어야죠. 얘는 10%니까 30. 그러면 270.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의 30%, 270에 30%, 270 곱하기 0.3은 81. 그러면 빼면 189. 부채 서비스액은 6천만 원이니까 얘는 60.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2천만 원이니까 얘는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률 구하라 그랬죠. 채무불이행률은 요게 채무불이행률이거든요. 요렇게 나오는 거. 요거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요거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81 더하기 60번 141 나누기 270번 0.522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된다. 요거 뭐 소수점 셋째 자리인지 넷째 자리인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큰 사치 찍으시면 되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번에는 A 부동산의 세전 현금 흐름 성수를 구하십시오. 세전 성수는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걸 세전 성수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총 투자액이 6빵빵빵빵 이건 전부 다 그냥 만원 단위로 다 나왔으니까 요렇게 있는 걸 그대로 적을게요. 그래서 총 투자액은 6빵빵빵빵 지분 투자액은 4빵빵빵 요거 하나는 나왔고요. 가능 총 소득은 6천만 원이니까 6빵빵빵 공실 15%입니다. 공실 15%면 6빵빵빵 곱하기 0.15는 900 경비가 500만 원이고요. 500 원리금 상환에 원금이자 합친 거 600만 원이니까 은행한테 나가는 거 600 지금 요거를 알면 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다 나왔으니까 빼볼게요. 6빵빵빵 빼기 9빵빵 빼기 5빵빵 빼기 6빵빵은 4천이네요. 요거 4천. 그러면 44 나누기 4 하면 11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44 나누기 4는 11. 자,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 요구 수익률은 뭐 더하기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거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그러면 얘도 올라가야죠. 얘가 하락시키는 틀린 거 이런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해야죠. 같이 하락하니까 오케이. 틀린 것은 또 똑같은 겁니다. 해볼게요. 집 그리고요. 가, 유, 순, 전, 후, 공, 경, 은, 세. 총 투자액은 10억 원이니까 1000. 지분 투자액은 6억 원이니까 600. 세전 현금 수지, 세전. 요거죠. 요거는 6천만 원이니까 60. 부채 서비스액은 40. 요건 100 나오겠네요. 유효 총소득 성수, 요거랑의 몇 배 차이냐? 얘가 5배다. 그럼 이거 나누기 5를 하면 이거 20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100 나오고요. 그럼 다 적었죠? 자, 요 상태에서 유효 총소득 얼마입니까? 2억 200 맞고요. 순소득 성수는 이거 나누기 요거니까 10. 요거 맞고요. 세전연금 수지 성수는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10. 요것도 맞고요. 부채 감당률은 이거 나누기 요거니까 100 나누기 40 하면 2.5 요것도 맞고요. 종합 자본 환원율은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8%가 아니고 100 나누기 10 하면 1000 하면 0.1 나오니까 10%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틀린 것.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 순나무, 순영, 수1 이렇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1번 맞고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아싸, 바로 틀렸죠.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걸 DCF 기법이라 그러는데 DCF 기법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요거 세 가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얘는 아니다. 그래서 밑에 거 볼 필요 없다. 난이도 최하. 27.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구조인 단일 신탁 방식과 종합 신탁 방식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뭐야? 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A는 ABS의 기초, 현금 흐름과 관리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극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극상 문제는 저도 몰라요. 이 문제를 제가 냈거든요. 제가 냈는데 여러분 못 풀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문제 내는 순간 나도 몰라요, 답을. 그래서 이거는 푸는 거 아니다. 그냥 바로 제끼는 거다. 딱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아, 이거는 풀라고 낸 게 아니구나. 28번. A 회사는 딱 보자마자 뭐 구하는 겁니까? 비율임대차 방식이다. 요게 튀어나오면 빨리 비율임대차는 기본임대료에다가 더하기 추가임대료,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총임대료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여기 우리가 약한 게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해요. 그래서 총액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럼 몇 제곱미터입니까? 분양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5빵빵 곱하기 20만 원, 2빵빵빵빵빵. 요걸 계산하면 1억이 나오거든요. 1억이니까 1빵빵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1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이 제곱미터가 500이니까 500 곱하기 6만 원 하면 그럼 여기는 3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천만 원이니까 50이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10%입니다. 얘가 손익분기점이 50인데 예상되는 건 지금 100이니까 초과되는 거, 초과 매출액, 얘는 50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게. 거기에 대해서 10%니까 5입니다. 5. 자, 그러면은 기본 임대료 얼마예요? 기본 임대료는 여기 주어졌죠? 얼마다? 30이다. 총액 30이고 더하기 추가 임대료. 추가 임대료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이라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5죠. 그럼 합치면 얼마다? 35다. 그래서 정답 35 찾아서 4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 패턴 자체가 똑같으니까 계산을 하실 때는 익혀놓고 가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틀린 것. 부동산 투자회사가 3개가 있거든요. 자기관리면 맨 처음 나오는 1번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이거 풀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회사가 있다. 요거 3개는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는 자산관리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실체가 있고 실체 없고 실체 없고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회사 전화번호 533에 7557. 요거는 설립자본금이고 얘는 최저자본금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옆에다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라. 1번에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른 경우에 지금 1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익배당 한도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서 외우라고 안 했으니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겁니다. 최저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얘는 7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고요.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든. 이건 상식이죠. 정보 가지고 바깥에다 안 배운 거라도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할 때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의 적정성을 모르죠. 배운 적도 없고. 다시 풀 때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게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하시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설립은 5억이거든요. 근데 얘는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난이도로 따지면 최하짜리 문제입니다. 모르는 거 있다 그러더라도. 자, 이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30번. 고맙죠? 딱 보자마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바로 넘깁니다. 31번.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 위험이다. 맞겠죠? 경기 침체되면 사업이 안 좋아지니까. 요 사업 위험 자체는 되게 좀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모르겠으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냥 세모하셔도 돼요. 그럼 니은으로 가봅시다.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죠.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거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려면 요거 두 개 알면 되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면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그러면 보기로 가셔가지고 니은 들어가 있는 건 쳐내야 되거든요. 그럼 니은, 자 다시 가봅시다. 옳은 거 물었으니까 니은 들어가 있는 건 쳐내야 된다. 그럼 얘 날라가고요. 그 다음 얘 날라가고요. 얘도 날라가고. 그러면은 디귿 미음, 리얼 미음이 다르니까 디귿과 리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죠. 자, 디귿.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일반적인 투자자입니다. 최적 포트폴리오, 요건 자주 배웠죠. 무효적.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맞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효율적 프론티어 접하는. 그러면 디귿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디귿 있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 있는 건 요거네. 디귿 없는 게 요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렇게 체크하면 된다. 그럼 요것도, 요 문제도 뭐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이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푸는 거니까 난이도는 최하에 해당한다. 그 다음 32번은 옳게 묶인 것은입니다.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 요것도 문제 푸는 방식에서 뭔가 되게 복잡하게 막 묶여 있으니까 보기를 보면 자기 관리냐 위탁 관리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미리 적어 놓을게요. 소유자가 직접적인 통제권을 한다. 그럼 자기 관리겠죠. 전문성 이야기 나오면 위탁 관리고요.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이건 혼자서 알고 있는 게 좋은 거고. 건물 설비 고도화 이야기 나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이고, 대형 건물 이야기 나오면 위탁이고, 소유 경영 분리시켜 놓은 것도 자기가 아니고 위탁이니까 보기 4개씩 나온 거 보니까 위탁을 찾으면 되겠네요. 니은, 리얼, 미음, 비업. 니은, 리얼, 미음, 비업. 그래서 4번 위탁은 이렇게 간다. 이것도 난이도로 따지면 쉬운 겁니다. 틀린 것은 마케팅이랑 소비자나 이용자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뭔가는 없다. STP 전략. 저거 이야기 나오면 마케팅은 이거 적어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시장에서 고객과 관계를 맺다. 시장 선거 나갔는데 세 표 차로 져서 재판 가유. 니는 고객도 아니다. 관계는 브랜드. 기본적으로 요 기본 큰 틀 안에서 보시면서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STP 전략.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그 다음에 차별화가 같은 말이 포지셔닝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거는 공부 많이 한 거니까 2번은 O다. 시장 점유 마케팅, 요거. 얘는 STP 전략과 요게 4P 믹스 전략이니까 4P 믹스 전략이 있다. 요것도 O입니다. 이것도 기본이고요. 부동산 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드, 요 브랜드죠. 브랜드와 관련된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틀렸죠. 그래서 요 표 가지고 있으면 4번 확실하게 틀렸다. 브랜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시장 점유 이야기가 나왔다면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 BTL 방식입니다. BTL이면 맨 처음에 빌드죠. 민간이 먼저 지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 민간 나오겠죠. 투자비 조달해서 개발을 한 사회기반 시설. 그럼 기업은 민간이 먼저 지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은 뭐다? 여기 보시면 민간 사업 시행자 A죠. A. 기업은 A. 그러면 기업은 B 나오는 거니까 다 일단 지우고 봐요. 자, 그 다음 넘어갔으니까. 사회기반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T는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B죠.
니은. 누구한테? B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에 얘가 학교나 이런 것처럼 직접 운영 못하는 시설이라서 민간한테 정부가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D 대신에 국가가 그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요거는 B. 요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답은 몇 번입니까? 기역은 A, 그 다음에 니은은 B, 디귿은 D, 요거겠네요. 정답은 1번. 리얼은 B. 자, 공시지가 기준법. 이 문제 나오면 빨리 이렇게 좀 끊으셔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요거, 그 다음에 변 나오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셔가지고 세 개로 나뉘어 놓고 공시지가를 찾고 수정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공시지가 찾을 때는 어떤 걸 찾아야 됩니까? 공시지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때는 요게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이, 이용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 거가 지금 뭐예요? 보시면 일반 상업 지역, 지역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일반 상업 지역이니까 요걸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 같은 경우도 상업 지역 걸 써야 되니까 요거 4% 상승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곱하기 4% 상승이니까 1.04. 그 다음에 비교할 거 그냥 다 곱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10% 우세니까 곱하기 1.1. 아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것도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 1 기준이냐 2 기준이냐 했을 때 1 기준으로 가시면 안 되죠. 지금 2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 개별 요인 비교할 때 표준지 기호 1에 비해서 이건 의미 없고요. 표준지 기호 2에 비해서 요거를 채택을 해야죠. 2하고 비교할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1.03이 들어가야 되고, 그 밖에 요인 보정치 40%를 정액 더 크게 키워라 그랬으니까 1.4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아까 700만 원이었습니까? 7이라 그럴게요. 7 곱하기 1.04 곱하기 1.03 곱하기 1.4 하면은 10.497 요거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저렇게 나올 거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이죠. 곱하기 몇 년 전 경과했는지 경과년수 빼기 제주달 원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이다. 제주달 원가 찾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예요. 원가법은. 그래서 빨리 공사비 찾아요. 사용 성인일의 신축 공사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면적이 25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요거 곱하기 250제곱미터. 그렇게 되면은 사용 성인일 당시의 신축 공사비가 바로 계산해 봅시다. 일단 얼마 나오는지 1 빵빵빵빵빵 곱하기 250은 2억 7,500 나옵니다. 그러니까 275 요렇게 나오는 거죠. 2억 7,500. 근데 요거는 언제적 공사비입니까? 2016년도 공사비예요. 요때가 사용 성인일이니까 제주달 원가는 기준 시점 공사비이기 때문에 요때 공사비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올랐다? 1.4배 올랐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1.4를 하면 385가 나와요. 요거 곱하기 1.4를 하면 385. 그래서 제주달 원가는 385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잔존 가치거든요. 요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전부 다를 감가해야 되니까 그냥 385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 나이가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니까 얘는 50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년 경과했습니까? 16에서 24니까
8이죠. 그래서 8년 경과했고, 그 다음에 빼기 제주달 원가 385. 요렇게 계산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385 나누기 50원 7.7 곱하기 8원 여기서 다시 빼기 385는 323.4 323.4 이게 마이너스 323.4 나오는데 요건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를 빼버리면 금액은 똑같고 부호만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23.4면 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계산은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막 풀어드리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제가 푸는 정도의 속도나 이런 걸로 풀 수 있으면 푸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보고 한참 버벅거려야 될 것 같으면 안 푸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나 여기에 계산 문제 안 하고 쉬운 문제만 풀면 점수 몇 점 나오는지 별도로 빈강 찍어서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참고 많이 하십시오. 감정평가에서 규칙상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죠. 평가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주방식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아닌 거 아시고 그거 말고는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권리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 권리 나오는 거 수익환원법. 저작권도 수익환원법. 기업가치도 수익환원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개입니까? 과수원 있는 거 하나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틀린 것. 요 감정평가 관련된 내용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쉬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월달 모의고사는 이까지 진도가 안 나가신 신규 수험생들이 많을 거니까 이거는 뭐 틀려도 상관없겠죠. 배운지 아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쉬운 내용들이에요. 적산기기필, 적산법,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에 그 다음에 기기필 필요경비를 더하면 돼요.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 산정하는 거 1번 O 틀린 거 구하라 그랬고 가치 발생 요인 틀렸죠.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니고 형일지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거 나오면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니고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 2번 끝. 틀린 것은 개별 공시지가 효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세금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재산세 같은 거 때리기 위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쭉 뭐 세금이 없네.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끝났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하고 이게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표준 나왔는데 세금 나와도 틀린 거고 개별 나왔는데 세금이 안 나왔다. 그래도 틀린 거라고요. 근데 여긴 개별이 나와 있는데 저기 뭐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죠? 틀린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40번. 40번은 옳은 것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인근지역. 속해야 돼요. 속한. 지역요인 공유입니다.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지역요인, 지역요인을 공유. 옳은 것은 했는데 그냥 1번이 옳은 건데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끝. 그러면은 1번에서 끝내고 밑에는 보지 말으셔야죠. 이 정도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거 안 봐도 될 정도로. 자, 그러면은 설명을 일단 다 드렸고요. 제가 총평 같은 것들은 여기다가 올리지 않고 올해부터 우리 시험 6개 과목 전체에 대한 총평
해석을 별도로 제 유튜브나 이런 데다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마 다음 달에도 다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 그러면 개별 과목은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어느 획거를 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예를 들면 이번 시험이 공법이 어려웠다. 뭐 중개사법은 중간 정도였다. 세법은 좀 쉬웠다. 그럼 다음 시험은 세법이 어려웠다. 중개사법도 어려웠다. 그러면 공법이 좀 쉽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 시험에 그래 왔으니까. 그걸 우리가 다 맞춰가지고 출제를 지금 할 거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전체 평균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게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성취감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뭐 조금 무미건조한 해설이었지만 요 해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 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